아이고, 또 녹화를 또 까먹었어요. 저 어제도 까먹어가지고, 어제 했던 것도 녹화한 거 말고 방송 전체 분해서 그 깨알 코너 부분만 했거든요. 녹화해야 되는데, 오늘도 까먹을 뻔했네요. 네,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우리가 뭐 연애를 하려면, 아니면 사람을 만나려면, 뭐 굳이 뭐 이성간이 아니라 동성간이라도 이 사람의 그 심리를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대인관계 하기 쉬워져요. 왜냐면 사람이 서로 간에 이해를 하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하는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려면은 아무래도 남을 좀 잘 알면은 잘 알 수 있겠죠. 그 본인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는 사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네,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들어가기 전에 일단, 하나를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남자들의 백전백승을 위한 소개팅 여들의 이상형의 유형. 우리가 이제 보통 이게 남자분들이 제 방송 많이 봐주니까 그분들 위주로 해서요 제가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남자 소개팅 남의 유형은 안 가졌어요. 일단 소개팅 여에 대한 이상형이 나와 있어요. 여기 남자들의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보면 빵빵한 경제력을 갖춘 능력남. 여러분들 혹시 뭐 어디에 해당되실까 보면 돼. 이게 뭐 다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능력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있죠. 이거는 남자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여자가 좀 능력이 있다, 경제력이 있다라면 좋잖아요. 맞죠? 사실 그 경제력이라는 게 우리가 사회생활,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인생에서 큰 하나의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능력 있는 남자에게 끌리는 여자의 본성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건 10년 뒤에도 100년 후에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유형이죠. 이상형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제 키 크고 스타일 좋은 나쁜 남자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여성분들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분들의 제일 뭐랄까 패션 테러리스트? 패션 테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남자들의 배바지 스타일. 배까지 이렇게 올려 입는 거 있죠. 바지를 위로까지 올려 입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 남자분들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남자들을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보면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키가 크고, 몸매도 좋아, 남자가. 근데, 아버지 같은 양복을 입고 나왔어. 그런 것도 별로 싫겠죠. 여자들은 좀 싫어합니다. 근데 여자들은요 또 너무 몸짱이라도, 너무 스타일만 좋아도 좋아하지 않아요. 정말 까다롭죠. 이 여성들의 뭐라고 해야지, 센스라든지 심리는 아주 까다로운데요. 무조건 잘해주는 남자보다는요 살짝 차가운 듯한 나쁜 남자에게 또 끌리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한 4번 정도는 세게 굴어주시고 한 번 정도는 엄청 뜨겁게 있죠. 그 본인의 마음을 표현해 주신다면 여자분들은 맥을 못 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기 번호를 적어주시죠? 본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루님은 대화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진구님은 유머가 많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그 세 번째 보시면은 유머남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첫눈에 반하는 게, 여자분들이 첫눈에 딱 반한다, 이건 사실은 스타일이나 외적인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이 매력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싶다 하면은 사실은 유머러스한 사람이 좋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당장은 생각이 안 나도 나중 되면은 이렇게 생각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약간 빠지는 스타일? 빠질 수 있는 스타일? 그냥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전을 가진 미래남을 좋아하는 여성분이 또 있어요. 이제 학벌 좋은 남자도 사실 조금 끌리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여성분들 중에 사실 그 이세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결혼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세가 태어나니까. 그럼 이 타고난 유전자가 좋아야 되거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학벌이 좋고 약간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남자분들을 약간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꿈이 있는 남자.
여자는 3초 만에, 그치. 3초 만에 딱 와요. 이 남자가 내 남자이다, 아니다. 약간 이게 딱 그거 판단음이 나죠. 근데, 그 국민수님이 생각하시는 그거는, 대다수의 여자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은 이렇게 본인이 기댈 수 있는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조금씩 매력이 이게 나와서 빠져드는 스타일도 괜찮아 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여성분 있으시면 시간을 단기간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시간을 조금 들여서, 공을 들여서, 예, 이렇게 좀 노력하시면 다 알아줍니다, 여자분들은. 그 다음에 5번째는 말빨의 다인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실 남자들은요, 예쁜 여자한테 끌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남자가 끌리는 여자는 예쁜 여자도 있지만, 이 대화가 통하는 여자 끌린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화가 잘 통하는 여성들 끌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분들과의 대화를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이면 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는 이제 그러면은 뭐 여성들의 유형이 요런 거라고 하는데, 림뷰. 그럼 림뷰는 만약에 소개팅 가면 어떤 유형이 좋은가라고 보면요. 사실 이 5가지 중에, 보기 중에서 보라고 하면 저는, 유머남은 좀 별로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막 웃기고, 그럼 물론 좋죠. 좋은데, 약간 저는 과묵한 스타일이 좋거든요. 과묵한데 잘 챙겨주는 스타일이 좋아가지고,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가? 저는, 아무래도 경제력을 갖춘 사람은 기본적인 거고, 저는 4번처럼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이렇게 꿈이 있고 본인이 하고 있는 직업,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뭔가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발전적인 남자 있죠. 그런 약간 성실한 분. 그런 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선 이렇게 뽑아보자면 그런 거일 것 같아요. 경제력은 조금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은가.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결혼도 이제 같이 좀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하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제일 사실 딱 까놓고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이게 남자의 심리를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남자분들도 솔직히 여자 얼굴 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얼굴 몸매 보는 거. 근데 그거 이해해요. 당연하다 생각해요. 근데 여자분들 뭐 명품백 좋아한다느니 남자 차 본다느니 이런 거 욕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그런 것도 역시 경제적인 거잖아요. 저는 뭐 그게 조건의 필수 조건이 되진 않지만, 약간은 좀 걸린 게, 운전하시는 분들은 차도 좀 보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차가 이게 좋은 건 아니라 돼. 근데 경차나 조금 소형차 같은 거는 아무래도 조금은 그렇긴 하죠. 그냥 뭐 별로다 이건 아니고, 그냥 그런 거보다는 내 남자친구라면, 내 애인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좋은 차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는 워낙 다니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운전하는 거 근데 그건 또 싫어요. 사실 엄청 그니까 자기 분수에 안 맞게 그 비싼 차나 아니면 그 왜 차 튜닝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엄청 돈 많이 들여서 튜닝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 사실 그거 이렇게 차에 돈 투자하는 분들 싫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차라는 게 차라리 있죠. 차라리 차 여러 번 바꾸는 게 낫지. 튜닝하고 근데 돈 쓰면 나중에 뭐 차 사고 나거나 이러면 이렇게 그거 정말 아무 쓸모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왜 이렇게 많이 투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에 한 번씩 주스 사드린다고 하는데, 예, 저는 그런 거는 별로, 저는 맛있는 거 좀 비싼 음식 좋아합니다. 예, 저는, 저렴한 여자는 아니라서요. 쉬운 여잔데요. 저는 좀 비싼 여자예요. 유모차만 들어가면 다 똑같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유모차만 들어가면 똑같다니? 뭐 말하시는 거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은 첫 번째부터 한번 얘기를 쭉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이상형에게 어필하기 위한 남녀의 전략인데요. 이 남녀의 전략도요,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상형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남녀는 어떤 방법을 쓸까 보시면은 첫 번째 대부분의 남자들, 제가 뭐 다 남자들이 다 그렇다고는 안 할게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돈 자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남자는요 먼저 재산을 과신한대요. 만나면 그런 것 같아. 아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근데 왜 과시하느냐 했을 때는 여성분들이 아까 경제력을 본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여자들이 경제력을 본다는 걸 남자들이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의 능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성분들의 심리를 잘 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사람들은 뻥을 동원해서라도 있는 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 걸 다 뒤집어가지고 보이면서 자랑을 한다고 하네요. 그게 남자래요. 그게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지적 교양. 돈 자랑도 하지만 그 다음에 과시하는 게 지적인 교양.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잘난 척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힘을 과시한다고 하네요. 힘을 과시해요. 네 번째는 운동 능력. 왜 그럴까? 이런 게 여성분들이 그만큼 많이 본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이걸 원하니까 남자분들이 이걸 과시하려고 하지 않은가 싶네요. 죄송해요. 이거 또 오타가 있네. 자, 남자분들은 돈 자랑을 한다고 했죠. 여자분들은요 외모에 힘을 줍니다. 이거 어떻게 좀 공감하시나요? 그쵸?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뭐 소개팅을 나가거나 남자들이 만날 때는 당연히 평소보다는 옷 입는 스타일이나 신발이라든지 가방에 이렇게 신경을 쓰거든요. 여자는 이제 역시 외모로 승부하는데 뭐 이런 말 있죠? 얼굴만 예쁘자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뭐 이런 말 하시는데 사실은 이건요 요즘에는 그게 그렇게 통용되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여자들에게는 자신을 과시하는 최고의 기술이 바로 화장 기술이에요. 화장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화장이 아니라 변장이 되는 거죠. 변장. 루이비통? 저 루이비통까지는 안 바라고요. 글쎄. 루이비통까지는 안 바랍니다. 중저가 정도? 제가 좋아하는 거는 루이카토츠나 그 다음에 코치.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성분들의 또 전략이라고 보면은 옷차림. 그러니까 약간 예전과 같이 여성분들에게 많이 이렇게 통용되는 단어 주제 뭐냐면 엣지 있다, 시크하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조금 많이 노력을 해요. 그래서 또 약간 마지막에 여성들의 또 외모 어필을 바로 섹시 기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상형에게 어필하기 위한 전략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 남자는 조금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요. 여자들은 아무래도 외모에 이렇게 많이 이게 노력을 한다라는 거. 근데 그게 상대방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브랜드라고? 친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너무 아부싸움이니까. 그거는 좀 안 맞아요. 제가 브랜드라고. 전 사람으로서는 브랜드가 되지만, 명품 있으면 좋죠? 감사합니다, 친구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두 번째, 남녀의 목욕 습관. 남자, 여자의 목욕 습관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것도 조금 재밌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는 저 자신을 하찮다고 생각 안 해요. 그냥 조금 부족할 뿐이지. 그리고 제가 명품은 아니에요, 저는. 명품 되려면 멀었고, 전 명품이 되기는 별로 싫어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목욕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다르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 남자는요, 이제 3세부터 성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사실 뭐 10대 친구들 없으니까 얘기해도 괜찮겠죠. 이제 정신분석학의 아버지이자 심리학의
그 심리 교육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프로이드라고 한번 들어보셨죠? 이제 그분은 정신분석을 하면서 그 그 여성과 남성, 그러니까 인간을 5단계의 성적인 이 심리 발달 과정으로 나눈 분이잖아요.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이 신체 부위의 쾌락을 경험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게 논문을 쓰기도 하고 박사하신대요. 그러니까 그 프로이드의 말에 보면은 그 3세에서 6세가 그 단계가 어떻게 되냐, 남근기 단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스스로에게 자기가 최고다 하는 이런 그 심리적인 사고방식이 나오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약간 목욕할 때도 그렇고요. 이제 거울을 보면서 그런 걸로 자신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자들은요, 어떤가? 여자들은 이 목욕탕에서 자신의 몸매를 의식하는 게 남자와 조금 다른데 좀 더 이 자존심이 강해요. 거울을 보면서 여성들에게 몸매라는 것은 자존심이에요. 인생이에요. 그냥 그 자체예요. 몸매가 나야. 그냥 거울에 보이는 비치는 그게 바로 나야. 약간 정신적인 어떤 세계관을 좀 떨어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또 저명한 심리학자인 쿨리라는 심리학자인데, 그분이 말하는 게 거울자라는 이론이 있어요. 거울자. 그래서 그 이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사람이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통해 얻어진 느낌을 반복해서 자기에게 주입시키면서 자아를 형성한다라는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것이 좀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거울공주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이 사실은 이게 거울을 보면서 여성들은 본인의 자아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또 다른 이렇게 각자의 심리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3번째, 화장실에 갔을 때 또 여기서도요 남녀의 다른 그 심리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남자분들이 보면요, 일단은 변기 앞에서 경계심이 높아지는 동물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화장실에서의 경계심은 역시 여기서도 거울이네요. 이게 그 여성분들은 외모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여자는 그냥 예뻐야 되나봐. 림뷰는 그냥 외모 신경 안 써요. 저는 그냥 마음씨만 봐주세요. 자, 있죠. 화장실에 가면요, 남성들의 그 소변기를 보면은 되게 이렇게 일단 화장실을 딱 들어가면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제 남자들만 알 수 있는 심리인데, 조사에 따르면요, 남자들은 되도록 안쪽에 있는 변기를 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그 문 옆에 있는 변기, 바로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보이는 변기는 좀 안 쓰고 사람들이 많이 안 쓰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만약 그 가장 안쪽에 있는 변기를 어떤 사람이 쓰고 있다고 해도 비교적 안쪽에 놓인,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변기는 또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 중인 사람의 변기와 한 2개 쯤 떨어져 있는 변기를 사용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변기 앞에서 묘한 경쟁심을 발휘하는 남성의 특징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만큼 서로의 어떤 성기라고 하면 좀 그런가? 서로의 어떤 것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게 남자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으로. 그러면 여성들은요, 이 신체에 대해 사실은 그렇게 큰 경계심이 남성분들은 없어요. 대신에 이 외모를 비춰보는 거울 앞에서는 경계심이 엄청나게 작동을 합니다. 뭐 만약에 얼짱의 S라인이 만약에 내 옆에 거울 앞에 서 있다. 그랬을 때는 그 옆에 절대로 여성들은 안 서요. 같이 안 서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 보려고 이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화장실에 이제 뭐 공중 화장실에 거울 앞에 섰는데 내 옆에 엄청 예뻐. 엄청 몸매도 좋아. 이 여성 있잖아요. 그러면 거울 잘 안 봐요. 그냥 바로 나가요. 손만 씻고 나가요.
되도록이면 같이 안 서요. 비교돼서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의 얼굴 크기라든지 몸매 사이즈를 사실 눈으로 확인 이게 하면 비교되잖아. 본인이 스스로 그걸 이게 보고 싶지 않은 거죠. 그리고요, 아까 남자들은 되도록 변기 안쪽에 있는 거 쓴다고 했죠. 근데 여자들은요, 그 중간에 위치한 변기를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이 작용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신기한 게요, 남성분들과 다르게 여성분들은 공중화장실에서 타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공중화장실에서 청결에 엄청 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공중화장실에서 한 번 볼일을 볼 때 화장실 한 통을 거의 다 쓰는 것도 청결. 왜 이렇게 여성들은 청결에 신경을 쓰는가. 네, 타임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시고요. 그것은 사실 우리 여성이라는 옛날 여성의 어떤 마음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도요, 데이비드 버스라는 학자의 이론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여성이라면 정조가 굳고 행실이 결백한 정결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9월 새로운 마음으로,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타임님도 많이 밀어주세요. 그래서 정조관념이 뚜렷한 여자일수록 이제 여성들이 청결을 좀 지키고 싶은, 청결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든다는 거죠. 진짜 이게 이 두 개로 봤을 때도 많은 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네, 타임님 림뷰 방송 많이 밀어주시기를, 믿어볼게요. 요즘엔 계속 많이 밀어주셨지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남녀가 다르게 노는, 남녀를 이제 친구들과 만나서 노는 거, 술자리, 회식자리, 노래방 가서 부르는 거. 이게 노는 문화를 보면요, 남녀도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들. 남녀와가 사실은 태생부터 다르게 논다고 해요. 타임님, 말로만 응원하지 마시고, 앞으로 행동으로도 많이 보여주세요. 남자들은요, 여기 보시면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통 크게 논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 심리학자들이요, 이제 같은 결과를 발표했대요. 남자들은 보통 큰 집단을 이루어서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의 동성 모임을 보면요, 큰 판으로 벌어지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요, 어른들의 눈을 피해서 노는 것을 즐기는 게 남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숨어서 놀기를 좋아해? 왜 숨어서 놀기를 좋아하세요? 남성분들. 우리 패밀리, 우리 가족들 한번 물어볼게. 제재와 감시를 피해서, 타임님 감사합니다. 소중한 별풍선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제재와 감시를 피해서 모이고 싶은 게 남성들의 그거다. 그리고 남자들끼리 모이면요, 주로 지배, 그다음에 지도력 등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게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타임님 고마워요. 그리고 친구에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남성들이라 하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끼리 모임을 하게 되면 끝에 이 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이유라고 하네요. 되게 재밌어. 여러분들은, 남성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되게 재밌어요. 되게 좀 귀여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요, 남자들끼리 보고 형식으로 말하는 걸 좋아한대요. 그래서 여자들과 같은 소소한 일상사 말고요, 나만이 알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하는 형식의 대화를 친구들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많이 하는 주제 같은 거면 정치, 주식, 군대,
이런 이야기 있죠. 이런 걸 보통 주제로 해서 얘기 많이 한다고 하고, 이것도 사실은 정신이 멀쩡할 때 얘기하는 거고, 취하면은 그냥, 예, 멍멍한다고 하네요. 네, 그 다음에요. 그러면 이제 여자들은 어떻게 그러면은 노냐면은, 두세 명, 남자들은 큰 판을 벌인다면, 여자분들은 한 두세 명의 그룹으로 이렇게 놀게 되는데, 소그룹으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는 남성분들과는 다르게 어른들 옆에서 보호받으면서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그 서로를 지배하거나, 이제 자신의 지도력이 발휘되는 놀이를 즐기잖아요. 근데 나는 여자들은 이렇지 않고요. 차례를 지키면서 놀거나 서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서 노는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여성분들을 만나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연예인 뒷담화 이런 거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명품 자랑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밀착된 우정 집단을 좋아해서요. 양보다는 질 위주로 이렇게 소규모로 노는 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 왜 아까 명품 이야기 우리 했었잖아. 그 명품에 관한 이야기를 사실 여자들이 하는 이유가요. 자기 존경 욕구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심리학자 에브렘 메슬로라는 분이 말을 했는데요. 이제 당신이 무엇을 소비하는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는 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들어본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요. 이 명품의 심리학이 탄생되는 것은 여성들에게 자기 존경, 자기 자존심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명품의 이런 가방을 받았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한 돈으로 명품을 했을 때 이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 분신과도 같은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은 차를 사려고 하는 거와 같은 심리니까 너무 안 좋게만 보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여성분들은 뒷담화하는 거 좋아한다 했잖아. 이게 남자랑 좀 다르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남성분들은 딱 대놓고 단도직입적으로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공격을 하잖아요, 친구들한테. 근데 여성분들은 직접적인 공격이 아니라 간접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뒤로 돌려 이야기하기, 우회해서 말하기. 그래서 좀 뒤에서 얘기하는 거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는 얘기 못하니까. 그게 남녀의 차이니까 뭐가 나쁘다,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래도 어쨌든 뒤에서 그러니까 뒷담화를 해도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누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거 있으면은 사실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해서, 여러분도 좀 저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제가 직접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저는 좋아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5번째, 자기 얼굴에 대한 남녀의 심리가 또 달라요. 자기 얼굴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내 얼굴에 대체로 만족한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 남자분들은요 그다지 그렇게 본인의 얼굴에 대해서 진짜 못생겼어요, 진짜 뭐 불평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남자들은요 심리적으로 약간 본능적으로 그런 게 있대요. 뭐 이 정도면 뭐 괜찮지, 나쁘진 않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자기 본인의 외모 때문에 좌절하는 분은 없대요. 몰라,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성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외모에 관심을 가지시죠. 하지만 그렇다고 좌절하고 이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또 이쯤에서 또 한 번 더 심리학 어떤 또 학자의 얘기를 해드리면은 데이비드 번스의 말이 있는데, 감정은 사실이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도 바뀐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본인의 외모에 대해서 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요 차라리 남성분들처럼 이렇게 대체로 만족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본인의 외모가 조금 떨어지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 대화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유머러스한 남자가 되든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아니면 좀 운동을 해서 몸을 가꾸든지. 그러니까 본인의 단점을 다른 장점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멋진 분이 아닌가 싶고요. 여자분들은 내 얼굴이 대체로 불평을 한다라고 했는데, 네, 여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몸매, 외모,
아주 많이 그거 하죠. 림뷰도 그렇죠. 림뷰도 매일 뭐 살쪘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고민 많다 하고 걱정하고 또 외모 못생겼다 못났다 그래서 예쁜 BJ 아니라서 인기 없나 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원래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제가 그렇게 하면 아 림뷰 또 그러네 림뷰제 또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여성분들의 본능이니까. 그리고 보면은 여성분들 뭐 되게 미스 코리아 출신도 그렇고요. 요즘에 뭐 CD 얼굴이 CD만 하다 이런 연예인들 있으신데 이런 분들도 사실은 본인의 단점을 많이 찾아요. 컴플렉스 요런 거 있죠. 좀 이상해요. 그 예쁜 분들 제가 봤을 때는 다 정말 예쁘시고 단점 없을 것 같은데 물어보면 뭐가 하나 이상하다 본인만의 컴플렉스 돼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자들이랑 결국에는요 생각으로 외모를 망치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 그냥 그 정도면 괜찮은데 생각을 아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모자라 나는 부족해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이거 사고를 지배해 버리는 거야. 맞죠? 그럼 좋지 않아? 차라리 그냥 자신감 있게 저도요 말씀드렸잖아요. 방송할 때 외모는 부족하지만 이 방송의 내용 그 다음에 대화 이제 이런 걸로 여러분들께 어필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저는 외모는 아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준비한 10가지 중에서 5가지 중간까지 왔는데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루하신가요? 사실은 그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남녀를 항상 생각 속에서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생활하는 인생 자체에서 만나는 게 다 사람이니까 웬간해서는 다 아는 심리예요. 맞죠? 이제 이 정도는 우리가 다 깨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정말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그 한 끗 차이라고.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사람을 만나시면요 대인관계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서로를 서로에게 서로와 싸우고 이 생각 차이가 나고 뭔가 잘 지내지 못하는 게 서로를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 생기면은 대인관계의 달인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6번째, 몸 만들기. 이것도 또 하던데. 몸 만들기에 집착하는 남녀의 심리. 이것도 되게 다르죠? 요런 말을 했습니다. 에리 코퍼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대요. 군중이 대중운동에 매혹되고 빠지는 것은 그것이 제공하는 약속과 교리 때문이 아니다. 개인의 무력한 존재감과 두려움, 공허함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요즘에 우리 삶이 얼마나 각박한가, 인생이 얼마나 재미없나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그렇고 재미없고 허무하고 그러면 이렇게 뭔가 다른 사람의 눈초리, 다른 사람의 어떤 눈길을 피하려고 하고 운동에 집착을 하는 것인가,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남자는 왕자 근육에 집착한다. 지금 운동하고 계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는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뱃살이 생기면은 남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진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대신에 왕자가 있으면 세상 모든 여자가 줄줄 따를 것이라고 또 믿어요. 근데 있죠, 사실은 이런 근육은요 뭐 결혼 상대가 아니고 그냥 연애할 때 단순히 그냥 그런 본인의 몸매를 과시할 때만 근육 쓰이지, 사실은 결혼 상대 배우자로서는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여성분들이 뭐 남성의 근육에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근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전부터 뭔가 남성의 강한 힘을 드러내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은 선사시대, 그러니까 원시시대부터 이 남성의 심리에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근육질이라는 게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많이 통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헬스클럽 가가지고 그 근육을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남성분의 근육질의 몸매는 사실은 연애할 때는 좋을지 몰라도 몸매를 본인이 과시용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결혼할 때는 별로 그렇게 큰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무 그 헬스장에서 시간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발전, 자아 발전이라든지 본인의 능력을 업시키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성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성들은요, 허리 대 엉덩이, 허리와 엉덩이 이렇게 그 골반 라인이라 해야 되나? 요쪽 있죠, 떨어지는 요쪽에 집착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건 왜냐면 이 대다수의 남성분들 그리고 님들이 여성들의 몸무게보다도 허리와 엉덩이의 볼륨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남성들이 그런가? 남성들이 이게 허리랑 엉덩이를 많이 보시나요? 제가 이거 보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여성이 그 만화 캐릭터를 따라 하려고 갈비뼈 6개를 없앴대요. 수술 받아서 갈비뼈 6개를 없애버렸대요. 그 만화 캐릭터를 보면 사실은 엄청 약간 비인간적으로 약간 그 이제 만화 캐릭터를 그릴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없으니까. 그 어떤 만화 캐릭터였냐면, 그러니까 이게 볼륨 있는 여성인데 허리는 엄청 개미 허리에 엉덩이 엄청 이렇게 볼륨 업돼 있는 그런 캐릭터였어요. 그 만화 캐릭터를 따라하고 싶은 어떤 외국의 한 여성이 따라하기 위해서 갈비뼈 6개를 수술로 없앤 거예요. 사진 찍어놓은 거 비교한 거 보니까 허리가 완전 개미 허리, 진짜. 허리가 사이즈가 진짜 이렇게 딱 잡힐 것 같아. 한 이 정도고, 또 이렇게 그러니까 힙은 완전히 업 돼 있는 만화 캐릭터처럼 만들었더라고요. 사실 그것도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것 때문에 그 뼈를 없애는 거는 진짜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글쎄 모르겠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냥 그 사람은 그게 본인의 자부심이고 뭔가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거였나 봐요. 그죠? 저는 막 수술로 그런 거를 만들고 이런 거는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좀 놀랬어요, 사실. 그 기사를 보고. 자, 그 다음 7번째. 남녀의 쇼핑 습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쇼핑하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 남자분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남성분들도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던데. 맞죠? 막 이렇게 본인 사고 싶은 거, 패션에 요즘에는 그 민감하거나 관심 많으신 남성분들도 많으시니까 본인 옷은 본인이 꼭 산다. 온라인으로는 절대로 안 사고 오프라인으로 발품 팔아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을 찾아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그 패션에 신경 쓰는 남자들은 조금 피곤할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한 스타일로 자기 관리만 잘하는 남성분이면 좋고, 너무 막 본인의 패션에 그거에서 막 사러 다니고 이러면 좀 피곤할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옷을 사는 거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그런지 좀 그렇네요. 보면은 남자는요, 옷이건 구두건 먹잇감이 보이면 일단 잡고 본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 약간 그 남자들은 원시시대 때부터 사냥을 하잖아요. 사냥을 남자들이 하게 되는데, 그런 거랑 쇼핑할 때도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쇼핑할 때도 사냥하듯이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견딜질 안 하고 목표물이 딱 생기면 뭐 이거 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 딱 그냥 그것만 딱 사면 끝인 거예요. 오셨네요. 네. 어떻게 오셨지? 하고 나지 안 끝났을 텐데.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괜히 막 시간 끌면서 다른 물건 구경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목표물, 내가 사고자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사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냥감을 딱 봤을 때는 바로 딱 채가야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남자들의 사냥꾼 기질 쇼핑 습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쇼핑 많이 하실 텐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네. 아시는 시간이세요. 아이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자, 여자는요, 옷이건 구두건 과일을 고르듯 주물러서, 또 제가 오타가 있네요. 터트린다. 계속 고른다. 계속 만져본다 이거죠. 이것도 역시요, 여성들의 그 원시 시대랑 비슷해요. 그 선사 시대 보면요, 여성들은 그 채취를 했잖아요. 남자분들이 사냥을 했다면 여자들은 그 열매나 과일이나 이런 거를 이제 채취를 했죠.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큰가 작은가 이렇게 원시시대는 계속 이렇게 여성들은 봤단 말이지. 과일을 딸 때. 그런 습성이 있었던 거야. 지금까지. 인간의 습성이에요. 네, 고르고 또 고르고. 아쉬우면 또 고르고.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네, 바둑 공부는 안 해요. 방송 때 안 해요. 그래서 쇼핑할 때도 이제 그런 고르는 습관이 아마 투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품을 팔면서 같은 품목, 다른 상품 이런 거 한 10개 정도는 보고요. 그 다음에 가격도, 가격 대비 품질, 품질 대비 디자인, 디자인 대비 수명, 이런 다양한 조건들을, 본인이 생각하는 조건들을요, 맞춰보면서 그 가장 잘 맞는 상품을 고르는 게 있죠. 여성분들은, 내가 오늘 쇼핑 잘했다. 내가 오늘 알뜰 쇼핑했다. 이렇게 이제 뿌듯한 거지.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의. 쇼핑 습관 자체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어요. 남녀의 쇼핑 습관은 원시 시대부터 결정되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니까 입이 너무 아프네요. 목도 너무 아프고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조금만 쉬어갈게. 조금만 쉬어갑시다. 그 노래 하나 듣고 계속 갈게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막이 너무 아파. 잠깐만요. 노래 못 들어야 되지. 노래 하나만 듣고요. 이거 계속 할게요. 노래야 나와줘. 내 사람인 걸 알아
만나게 됐나 봐요. 지금 내 앞에 앉은 사람을 사랑해도 될까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대에게 고백할게요. 조심스럽게 얘기할래요. 용기 내볼래요. 나 오늘부터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처음인 걸요. 놓치고 싶지 않죠. 사랑이 오려나 봐요. 그대에게는 좋은 것만 줄게요. 내가 그대를 사랑해도 될까요? 천천히 쭉. 자, 그 다음 계속 할게요. 그럼 8번째. 애인이 자리만 비우면 보이는 다른 행동들. 요런 거 만약에 우리가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사귀고 있는데 같이 이제 카페에서 얘기를 막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가 남자가 이렇게 뭐 자리를 비웠다든지 여자가 자리를 비웠다든지 이럴 때 많잖아요. 그러면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다른 여자들을 훔쳐본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사실은 남성들의 성욕이라고 하면은 시각적인 거, 남성들은 시각적인 거 많이 얘기하시고요. 그 여성분들은 후각적인 걸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여성들, 아무래도 그래서 남성들은 이렇게 많이 보고, 그 다음에 여성분들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능이기 때문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은 남성분들이 뭐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리거나 이런 거 있죠. 그냥 본능이니까 라고 생각하시고 너그럽게 봐주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거 그래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는 거 괜찮아. 근데 그거 행동으로 옮겨서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뭐 요렇게는 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것만 단속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성들은요 확신을 얻을 때까지 확인하는 게 있죠. 여자는 남자와 다릅니다. 자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시각적인 자극이라든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확신을 원합니다. 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일단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마음이 편안해야 애정지수가 쑥 올라갑니다. 저도 여러분들이랑 방송하죠. 제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확신을 가져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저는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럼 좀 정말 좋은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시각적인 것보다는 감정적 자극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들은요 오히려 너만을 사랑한다는 감정적인 자극 그 다음에 헌신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요 애인에 대한 성적 매력이 급속도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스스로 확신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핸드폰을 몰래 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확신을 찾아내려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여성분이나 사귀는 지금 뭐 애인이 있으시거나 관심 있는 썸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매력을 발산하시려면요 그냥 꾸준히 좀 이렇게 주셔야 돼요. 헌신적인 모습,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라는 걸 선물을 주시든, 뭔가 말을 해주시든, 스킨십으로 표현을 하시든,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여성들은 계속 끊기지 않고 그 성적 매력을 느낀다, 상대방에게. 요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 알면 되잖아. 연애하기 얼마나 쉬워요. 딴 거 없어요. 그냥
여성분이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9번째. 조금 뭐라지 약간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게 남자에게 여자에게 반기란, 우리 뭐 반기 튼다 안 튼다, 결혼해서도 잘 안 트는 분들 있고, 아니면 연애하면서 우리는 벌써 그런 거 뭐 다 서로 다 보여줬어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요. 어떤 의미인가, 이것도 이제 약간 심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남자에게 반기는요, 공격성의 표현이자 즐거움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반기. 이 남성들에게 반기라는 건요, 공격적인 행동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지? 반기를 끼면서 어린아이들이 그렇대요. 3세 그 어린아이들이 반기를 끄면서 즐거움을 느낀다고 하고요. 근데 이것은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남성들은 나이 들어가서도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그래서 철이 안 든다, 뭐 어린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코를 판다든지, 트림을 하는 거 있죠. 이런 행위도 사실은 남자들한테는 자신이 최고다라는 요런 좀 그런 것을 알리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쓰인다는 거죠. 근데 이 남성들은 참 이상해요. 왜 본인은 방구 끼는 거 아무렇지 않으면서 왜 여자친구가 자기 앞에서 끼는 건 싫어해요? 내가 물어볼게요. 왜 여자들이라 하지 말자. 여자친구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사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왜 본인 앞에서 방귀 끼는 거 싫어요? 본인은 그냥 끼면서. 왜 그럴까요? 자, 그럼 여성들은요, 방귀는요, 신비감을 무너뜨리는 굴욕이다. 냄새 나니까? 아니, 본인은? 국민스님도 그럼 안 해요? 따로, 그럼 본인도 안 하겠네? 냄새만 일단 생각했을 때는 할 수 없지. 냄새 안 나는 건 어때요, 그럼? 냄새 안 나는 방귀는 괜찮아요? 자, 여자들이 변비에 잘 걸리는 게요, 바로 이 방귀를 끼는 걸 극도로 혐오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들. 방귀 잘 안 끼니까 변비도 걸리지. 여자분들이 변비 많이 걸리는 거 아시죠? 네. 심리학자 김정호 교수가 있으신데, 그분이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여자들이 밖에요, 누군가 있으면 볼일을 잘 못 보는 것처럼 변비라든지 방귀, 트림 등의 배변 관련 이상 증상은 모두 장소에 따른 심리적인 안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조사를 했는데요. 남자들을 대상으로 사랑하는 여자의 신비감이 깨진 순간을 조사를 했는데 바로 방귀를 뀌었을 때라고 하는 답변이 많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멋진 남자, 멋진 여자로 있으려면은 방귀를 좀 참아야 되나 봐요. 어째? 그러니까 남들 없을 때 해야 되는 거 봐요. 여자 방귀 아니에요. 안 지독한데. 안 지독한 것도 있는데, 나 안 지독한데. 지독한 그분은 아마 변비가 있으신가 봐요. 그게 여자 방귀가 지독한 게 아마 그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성분들에 비해서 변비가 많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뭐 여성들이 월경을 하는 이유도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 호르몬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신체 구조상 조금 변비가 좀 남성분들보다는 있어요. 여성분들이 확실히. 그건 이미 그 비율은 과학적으로도 다 나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구를 꼈을 때 냄새가 독한 거겠죠. 숙변이 있으니까. 장이 깨끗하면 냄새가 없어요. 근데 이 장이 깨끗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사실은 좀 다 그렇거든요. 왜냐면 앉아서 일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식사가 불규칙한 거, 그 다음에 약간 식이섬유가 없는 음식을 섭취한다는 거, 뭐 요런 것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좀 숙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마 냄새가 좀 심한 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방귀 냄새 안 심했을걸요? 옛날 시대 사람들은 뭐 김치도 많이 먹고 채소 위주의 식습관이라서 화장실도 잘 갔을 거예요, 아마. 화장실을 잘 가니까 당연히 장이 깨끗하고, 장이 깨끗하면 장이 잘 비워지고,
그러면 방구도 안 독하겠죠? 그런 관련이 있을 거예요, 아마. 뭐 자세하게 뭐 그냥 제 생각이에요. 자, 그 다음 10번째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남녀의 심리적인 증상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그 남자는 아파도 울지 않는다. 왜? 남자니까. 여자는 아플수록 운다. 왜? 여자니까.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요. 남성들은요, 특히 우리 한국 남성들은 모든 상황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남자다움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고 사는 것이라는 논리를 얘기한 학자가 있는데요. 특히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이 숨겨둔 진심을 있죠. 술을 마셔야만 드러내. 요런 습성이 있어요. 주변 남자분들 역시 그런가요?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그러니까 술 마시지 않은 이상에는 본인의 마음을 그렇게 털어놓지는 잘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일생을 폼 잡기 위해서는 웬만한 어려움쯤은 그냥 스스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 그래서 아파도 울지 않는다. 좀 슬프긴 한데요. 그렇게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제 조금만 아파도 호들갑을 떠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 아실 거예요. 뭐 예전에 연애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자친구들이 아플 때 이러면 조금만 아파도 다리 아파 좀 업어줘 하든지 아니면 나 지금 아파서 꼼짝을 못하겠어 약 좀 사다 줘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좀 이런 때를 쓰는 경우가 많았을 건데요. 이제 사실 이건요 아플 때 받게 되는 기빈급 대접받고 싶은 심리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뭐 아니면은 주변으로부터 받는 그 관심, 애정 이런 걸 놓치기 싫기 때문에 좀 다 나았어도 계속 아픈 척을 하거나 더 심하게 아픈 척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낫지 않기를 바라는 내 아파도 안 나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관심을 쏟으니까 그게 좋은 거야. 여자분들 그런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아파도 아픈 티 잘 안 내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남자들 아파도 울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마 잘 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눈물 많으신 분들 있잖아. 뭐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난다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다음, 네, 오늘 10가지 남녀 탐구 생활은 여기가 이제 끝이고요. 마지막으로 번외편으로 해서 준비한 게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읽어볼게요. 나이대별 차이, 일상의 관심사에 대한 차이인데요. 남자들은 10대 남자들의 관심사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게임. 여러분도 하면 얼마나 공감이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군가만 랩을 찍었다. 그러면은 뭐 잠자고 있던 승부사 기질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오늘 밤 안에는 끝까지 내가 해결해 보겠다. 이러면서 밥 먹고 게임하고 볼일 보고 게임하고 자고 또 일어나면 게임하고 10대 남자들의 관심사는 게임이다. 그럼 20대 남자의 관심사는 군대와 취업. 군대에 가니까 뭐 이대로 내가 제대하면 졸업하고 그 다음에 청년 실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고민되고 그래서 뭐 군대에서도 시간을 쪼개서 뭐든지 공부하고 배워보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맞죠? 이렇게 그런 생각을 많이 다지는 그럴 때가 20대이다. 그럼 30대 남자는 결혼과 직장만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니다. 직업도 있고 여자도 있다. 근데 이제 결혼할 시기가 됐으니까 근데 결혼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고민 많이 하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결혼할 때 집을 가지고 와야 된다라는 생각 좀 있어가지고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40대 남자의 관심사는 명예, 대직과 정력이다. 40대에 있죠. 명태가 점점 늘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사실은 좀 많이 걱정도 되실 텐데 지금은 사실 40대가 되면요 오히려 안방에서 자는 것보다 소파에서 자는 게 편하다고 하네요. 네, 50대 남자는 이혼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있죠. 이혼 당할까봐. 당할까가 겁난다고 합니다. 그 나이 먹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이혼을 황혼 이혼이라고 하잖아요. 50대에는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겠죠. 남성분들이 돌연사보다 황혼 이혼이 더 무섭다는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럼 60대는 애완견. 집에 돌아왔을 때 반겨주는 것은 애완견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누라, 그러니까 아내는 내가 들어와도 본척만척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는 그냥 강아지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는 나이대별로 본 남성분들의 관심사를 얘기했고요. 그럼 우리 여성들의 관심사도 봐야겠죠. 나이대별 여성들의 관심사 이렇게 또 다릅니다. 10대 여자들은요 연예인이다. 친오빠 이름은 가물가물해도요 연예인 오빠 이름은 다 깨고 있습니다. 어디 출연하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디 식당을 가는지 다 외워놔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죠. 그럼 20대 여자들은 옷, 화장품, 명품을 사주는 남자한테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명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거 잘 깨고 있어요. 이걸 그냥 기본 상식으로 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이 기본 상식을 현실화 시켜줄 수 있는 남성을 원합니다. 예. 남자가 있어야 이제 이런 걸 다 사주겠죠. 30대 남성은 피부과와 성형외과를 통한 늦지 않는 법을 아는 거. 그래서 아직 아름답다. 30대 여자는 아직 아름답다라는 생각에 더 아름다운 얼굴과 몸을 만들어야 한다. 만들지 못하면 인생은 끝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30대 여자는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돈을 불리는 일이라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 몰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게 40대 여성들이다. 그러니까 50대는 자랑. 여기서 자랑이라 하는 건요. 남편 자랑, 집 자랑, 아들 자랑, 딸 자랑, 돈 자랑. 네, 요런 데 관심이 많다. 그럼 뭐 요리 자랑, 차 자랑, 화장품 자랑, 즐겨 다니는 헬스장 자랑, 새로 산 침대 자랑, 약 자랑, TV 자랑, 인터넷 속도 자랑, 옆집 남자 자랑.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주위에 있는 거 다 자랑하는 게 50대 여성분들의 관심사라고 하네요. 되게 신기하죠? 로버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라버니 수고 많으신다. 오라버니 혹시 요즘에 일하시는 건 아니죠? 그리고 지금 요즘에 날씨가 시원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그 선풍기 켜고 있는데 제가 선풍기 볼 때마다 로보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거 없었으면 제가 올해 여름 어떻게 났을까 싶네요. 그래요. 아니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피곤하다 하셔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화이팅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네, 137님도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다음에 60대 여자의 관심사는요, 건강입니다. 딱히 뭐 병명은 없어도 어깨가 쑤시다, 관절이 시리다, 머리가 아프다, 위가 댕긴다, 뭐라 많이 하시죠. 뭐 지금 60대면은 저희 어머니 세대 뭐 이렇잖아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어디가 아프다, 뭐 뼈가 시리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요런 관심을 가지는 게 바로 60대입니다. 네, 지금 들어오신 분도 추천 한번 부탁드릴게요. 추천업 기본이니까 에티켓으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그래서 남녀 탐구 생활, 남녀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녹화를 했으니까요. 유튜브로 업로드 할 거예요. 이제 끝나면 업로드 할 테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방송 다시 보기나 유튜브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저는 이것도 준비하면 조사하면서 나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사실 알고 있는 심리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상대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고요. 고미수님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꿀잼이라고. 고마워요.
저 1372 립스틱 번졌다고 하시면 나가시는데, 여러분들 이거 립스틱 번진 거 아니에요. 이거 화면상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쪽에 약간 그거 치실, 이제 제가 양치질 할 때 치실을 사용하다가 약간 여기가 실에 약간 이렇게 쓸려가지고 피가 좀 났어요. 그런 거지. 이거 립스틱 번진 거 아니에요. 왜 저렇게 립스틱 번졌다고 해주시고 나가시는지 모르겠네. 네, 그럼 일단 녹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제가 좀 천천히 했거든요, 일부러.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끄고.